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낼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또 어디서부터가 괴롭힘인지 애매하다. 가해자 처벌 조항은 왜 없냐. 이런 한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영희 변호사께서 나와 계신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지법의 취지. 우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안에서 2018년 12월 달에 이제 그 본회의를 통과한 그 법 개정안이 이제 나왔던 것인데요.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그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6가지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16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것을 준하여 판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놓고 이것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네. 하는 거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취업 규칙을 통해서 다른 근로자들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벌까지 이제 묻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건 좀 달달 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말라. 여기서 관계의 우위라는 건 어떤 겁니까? 관계의 우위. 그러니까 예컨대 뭐 부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상급의 부장님이 있고 좀 하급의 부장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부장들끼리 간에서의 그 관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뭐 괜히 이유도 없이 능력을 평가절하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뒷담화 이런 것도 사실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조금 특이한 것인데 뭐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욕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까지 사실 들어가 있고요. 또 온라인상으로 모욕하지 말아라, 따돌림 시키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돌림 시키지 말라는 건 여러 사람이 뜻을 갖다 살짝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는 사내 인트라넷 같은 접속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특정인에게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고요. 그러면 단톡방에 안 껴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이 법 안에 포괄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례들을 다 열거 하고 이건 맞습니까? 이건 틀립니까? 이렇게 따지기는 정말 너무 광범위한 문제인데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안 당하는 게 문제지 당한 다음에 뭐 여기에 고발해라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 그게 문제지 않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안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진일보한 거다라고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법으로 조금 혹은 뭐 규정으로 명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선진적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는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된 이 법을 그 계기로 해서 아마도 이 우리나라 그 전체 고용 문화의 그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직장 내에서 갑질이 있었다. 내가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직장 내에 있는 해당 기관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원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 피해자를 보호 조치해야 됩니다. 예컨대 유급휴가를 준다던가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준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계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적은 기업들 그렇고 그렇죠. 또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장님이 사실 엄청난 갑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럼 사장님이 저러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은 시행되지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는 그 가해자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그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사장님이 그런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나오지만 심각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의 징역도 하지만 그걸 교묘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가해를 가하는데 미리 이제 이번엔 준비했다가 그렇죠. 실수 없이 옥죄고 실수 들어온다. 없이. 예,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5인 이하의 또 사업장이 그러니까 5인 이하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은 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 자체를 아예 개정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56님 질문 주셨네요. 딱 그 질문입니다. 근무하는 직장 사장님이 괴롭히는데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기사는 어떻게 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예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내내 소란스러웠다. 직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거는 해당되느냐. 또 어떤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게 있는 줄도 우리 직장은 모른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기사가 오를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렇죠. 어느 직장은 이거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고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는 요즘 너희들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너희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래된 근무를 오래 했던 그 기존의 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딱 누가 아침에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있어서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너 내가 혹시 말실수하도 나를 고발할래? 라고 위에 상사분께서 문자를 아침에 보내셨어요. 네. 이것 자체가 혹시 갑질 아닙니까? 원래는 사실은 갑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정말로 어디 뭐 재판정 같은 데 가지고 들어가 보면 네. 그걸 갑질이라고 말하기 좀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네라고 대답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발했다고 치면 예. 너 옛날에 안 그런다더니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구나 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갑질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저도 찾아보면 설마 없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예를 들면 직장갑질 119라는 건 민간 기관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노동청에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일단 이것도 저것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회사 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만약에 이것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상담을 좀 해보거나요. 뭐 직장 119,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곳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그 사적인 단체가 사실은 주동이 돼서 이 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서요. 예. 거기에 가게 되면 좀 풍부한 예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를 경우에는 그 예를 조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문제도 또 제기됩니다. 이거 미투 때도 제기가 됐던 문제지만 그래 내가 니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면 속 편하지. 그렇죠. 말도 별로 안 하고 지시도 그냥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몇 마디 딱 하고 끝나고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좀 상담도 들어주고 회사 고충이 없냐 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예 인간관계를 확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회식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좀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조금 공감하는 그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인 것 같고 예컨대 음주나 흡연, 회식을 강요하지 말아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강요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강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사실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축적된 그런 기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손님이 들어왔는데 아랫사람이 있으니까 야, 좀 커피 좀 급히 좀 타야겠다라고 하면 요 한 번에 걸립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괴롭혀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근로계약서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하. 그 사람에게 특정한 그런 허드렛 일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키게 되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이라고 하는 걸 또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좀 늦게 만들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최초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마련한 나라가 스웨덴이란 말이에요. 예. 이 나라가 1994년도에 만들었어요. 94년. 예,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과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우리들이 이제 각인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2006년도에 브로디라고 하는 여자 19살짜리 이 여자분이 그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뚱뚱하다 못생겼다면서 괴롭혔다는 것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가해자로 분류가 된 그 동료들이 5,300만 원까지 최대 벌금을 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직장은 2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2011년도에 브로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제 많이 생겨나서 예.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이제 발을 들여놨으니까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5109님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도 해당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고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파견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에서 건너온 용역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돼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파견직에게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신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신고가 갔을 때 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이냐 이런 책임 관계 등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남을 괴롭혀서 사건이 신고되고 접수가 돼서 검찰에 송치됐거나 진행 중인 이런 사건은 소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 시행 자체가 오늘부터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늘 그 시행되자마자 모 방송국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위반 사례로도 적발이 되기도 했거든요. 조금 이따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 초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사무실에서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해서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뭐 담배 피지 말라는 곳에 자꾸 피우기도 하고 금연을 강요하는 건 확실일까요? 그러니까 금연 강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조항에는 없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뻔질나게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직장 내에서의 그런 그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서 하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요건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필요합니까? 조항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그 형사 처벌이 사실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조항에 넣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그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서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법 관련된 그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로기준법상에 그런 형사처벌 조항을 넣지 못하지만 뭐 다른 법으로 일단 형법상으로 해결이 있으니까. 되니까요. 예. 예. 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0956번님. 원장님이 자꾸 선생님들에게 죄 뒷담화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뒷담화 금지라고 하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16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 하지 마세요. 어린이집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아이들 그러니까요. 맡기기가 부모로서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네. 뭐 변호사님들 밖에서 이런저런 일로 또 만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로 만났고 근데 뭐 오늘 22일부터죠. YTN 라디오 앵커를 맡으셔서 이제는 여기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22일 월요일 아침 7시 15분부터 9시까지 YTN 라디오 94.5에서 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좀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워낙 아침 라디오 시사가 그냥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래도 그동안 보여주신 뭐 방송 솜씨나 논리적인 뭐 언변 같은 걸로는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YTN 라디오 청취율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